안녕하십니까. 뻔뻔한 공대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신소재공학부 오동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고양이 집사님들을 위해서 한간의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고양이는 액체인가 라는 비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고요. 제가 플라스틱 썩지 않는 희망이라는 책을 한 일주일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많이 사주시고요. 네, 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SNS나 이런 데서 밈이 되고 있는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고양이는 진짜 액체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오늘 드리고자 하고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액체와 같은 고양이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실은 이 과학적 밈이 어떤 괴짜 과학자에 의해서 연구된 바 있습니다. 이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괴짜 연구에 대해서 노벨상과 같이 상을 주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2017년 이그 노벨상 물리학상에 On the Rheology of Cats라고 하는 고양이의 유변학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분이 이그 노벨상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리얼로지라고 하는 건 유변학이라고 해서 유체처럼 흐르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오늘 공대 신소재공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라서 그걸 설명해 보고자 하고요. 이그 노벨상 과연 괴짜만 받는 상이냐? 이그 노벨상을 타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00년에 이그 노벨상을 받고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앙드레 가임이라고 해서 이분이 우리 몸에 보면 그 전자석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MRI 찍으면 우리 몸에 있는 구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석과 같이 이 신체도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력이 매우 약하지만 이 살아있는 생물도 자력 가지고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구리를 공중에 자력으로 띄우는 그런 연구를 하셨고 괴짜 과학자상이라고 불리는 이그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라펜이라고 하는 물질이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연필을 구성하고 있는 이 흑연에 그라펜이라고 하는 전도성이 높은 이 특수한 나노 물질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물리학계에서 어떤 난제처럼 여겨졌는데 이분이 테이프를 가지고 연필심을 붙였다 떨었다 하면서 나노 한 조각의 이 그라펜을 추출하고 그것을 보고해 가지고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괴짜 같은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발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남들이 다소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관심을 기울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최근에 밈도 되었고 이렇게 이그 노벨상을 수상한 고양이 액체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기원전에는 철학이랑 과학이랑 경계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흐름에 대해서 오랜 생각부터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판타레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판타는 everything, 영어로 모든 것이란 뜻이고 레이는 흐른다는 뜻입니다. 이그 노벨상의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리올로지라고 그랬죠. 이 레이라고 하는 게 그 리올로지의 흐른다의 어원이고 그리스어로 이게 flows, 흐른다는 뜻입니다. 철학자가 볼 때 모든 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을 보면 상대주의 철학자, 절대주의 철학자 이런 거 고등학교 책에 외우지 않습니까? 절대주의 철학자는 진리라는 게 정해져 있고 이런 뜻, 그리고 상대주의 철학자는 세상의 만물은 변하는 거다 이런 파를 나누고 어디에 학자들이 분류되는지 이런 걸 외우셨을 겁니다. 헤라클레이투스 이 사람이 이런 상대주의 철학자이고요. 모든 것은 흐르고 또 그리스에 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강에 2번 이상 담글 수 없다. 그 말은 제가 방금 담근 강과 다시 담근 강은 다르다는 거죠. 흐른다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산도 흐르고 만물도 흐릅니다. 높은 산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점점 깎여서 평평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살바토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계속 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 이게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유변학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딱딱한 시계들이 흘러내리거든요. 산이 흐르고 이 버터가 흐르듯이 딱딱한 시계가 흐르는 것을 마치 오랜 시간이 되었을 적에 만물이 흐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제 전공과 연관이 있어서 실제로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흐른다가 뭐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봅시다. 과학적으로. 뭐가 흐르는 건지 공을 굴려봅시다. 이건 흐르는 걸까? 그리고 공을 던져봅시다. 이게 흐르는 걸까? 위치는 변했습니다만 우리가 흐른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밀가루 반죽이 있습니다. 구형의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얘를 마음대로 주무른 다음에 사고적으로 똑같은 모양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과연 얘는 변한 걸까, 변하지 않은 걸까? 이걸 구분할 수 있게 제가 변한다의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와 같이 어떤 물체 안에 작은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 입자가 분자가 될 수도 있고 원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원소의 이웃들이 있겠죠. 제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옆집, 윗집, 아랫집에 누군가가 살고 있겠죠. 이 아파트가 뭐 이렇게 변형이 되면 서로 멀어집니다. 그 상황을 관찰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원래 내 옆에 있던 변형 전에 있던 친구가 다른 애라는 거면 다른 애다. 그리고 결국 입자들의 상대적 위치와 어떤 거리가 변한 상태를 우리가 변형이라 그러고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체와 같은 경우에는 옆집의 친구와 윗집 친구, 아랫집 친구가 계속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유체라고 해서 액체와 기체는 매번 다르겠죠. 그래서 똑같은 강에 2번 이상 우리가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공을 굴리거나 던지면 그 공 전체 위치가 변했지만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상대적 거리와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걔는 변형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제가 주무른 다음에 이상적으로 원래 모양과 똑같이 만든다고 하여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걔는 변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밀가루 반죽이 유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유체의 또 다른 특성을 완화 시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릴렉세이션 타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릴렉세이션이 맞습니다. 어떤 컵에다가 돌멩이 그리고 꿀과 잼 마지막으로 찰랑찰랑하는 물을 넣었을 적에 완화되는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완화는 우리가 퍼진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가 이렇게 퍼져 있냐 할 때, 그리고 완화된다는 게 이 액체와 같은 특성을 우리의 정신적으로 릴렉스 한다는 걸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돌멩이가 컵에 놓여 있다고 할 때 돌멩이는 중력을 받아서 흐르고 싶을 텐데 산도 결국에는 100만 년 후에 흐른다고 했죠. 그러면 이 돌멩이가 중력을 받아서 평평해져서 컵에 깔리고 싶을 텐데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완화 시간이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물 같은 건 거의 1초도 안 돼서 완화돼서 그 컵의 모양, 중력에 순응해서, 외력에 순응해서 사는 삶을 물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연한 태도를 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완화가 빠른 걸 우리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잼과 같은 과일잼이나 버터나 이런 것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완화 시간이라는 건 이럴 겁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시간 내에 이 완화가 일어난다면 얘는 우리 액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고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가 말한 거와 볼 때 굉장히 긴 시간엔 모든 게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이 논문에서는 데보라 넘버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이 고양이 액체설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이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완화 시간, 릴렉세이션 타임 나누기 우리가 관찰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인데 거길 보면 산이 여호와 앞에서 녹아내렸다. 기독교이신 분과 기독교이시 않은 분의 제가 눈높이를 맞춰드린다면 어떤 조물주나 신의 개념에 있어서는 긴 시간에서는 산도 풍화가 돼서 아까 컵에 있는 물처럼 퍼져서 평평해지겠죠. 중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관찰 시간이 굉장히 길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관찰 시간은 수초, 수분, 수시간,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 수일 정도가 될 텐데 우리가 관찰하는 시간보다 얘가 완화가 된다면, 그 시간 내에 완화가 된다면 얘는 액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입장에서는 얘는 모든 게 액체와 같이 변하는 흐르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의 변형을 앞서 나가기 전에 사람마다 인내력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관찰 시간보다 얘가 빨리 컷 모양이 된다면 액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백그라운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영화에 나오는 앤트맨이라든지 혹은 퀵실버와 같은 애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때 물방울조차도 탱글탱글하게 공중에 맺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이렇게 짧은 관찰 시간을 봤을 때는 이 물마저도 고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데보라 수라는 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고양이가 액체인지를 정의해보고자 하는 접근법을 도입해 나타냈습니다.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우아한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는 실험인데요. University of Queensland라고 하는 대학의 한 교수님이 교수님 한 분이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실험이 1927년 일제시대에 시작한 실험이고요. 피치라고 하는 액체라고 고체, 이 물질이 있습니다. 액체 고체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아스팔트 친척벌쯤 되는 액체입니다. 이 원유에서 얻을 수 있는 건데 실은 얘가 망치로 치면 깨져요. 온도를 올리면 녹겠죠. 온도를 올려가지고 깔때기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깔때기를 밀봉해서 다른 사람들이 치지 못하게 조작하지 못하게 이렇게 고정해두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깔때기에서 이 피치라는 이 검은색 물질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지 관찰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8년에서 13년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겁니다. 현재 이 실험은 그대로 진행 중이고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10방울, 지금 10방울 정도 떨어졌는데 이 100년의 관찰에는 이 물질이 액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망치로 탁탁 치면 얘는 깨지기 때문에 고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변학에서 매우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고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노화도 이렇게 액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도 흐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일 아침 여러분들 세수하고 거울을 볼 텐데 전혀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찰 시간에는 전혀 변화를 못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한 5년 전, 10년 전에 사진을 보시면 나 많이 늙었구나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이 관찰 시간이 10년쯤 되면 흐름을 느끼겠죠. 노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기가 산화된다거나 생물학적으로 DNA가 텔로미어가 사라진다 이런 노화를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외모의 관점에서 노화를 정의해보면 액체의 흐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액체와 고체 그 중간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긴 시간에 흐르죠. 우리가 이거를 빨리 관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높은 중력에 들어가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주인들이나 아니면 비행기 파일럿들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 높은 중력 가속도에 노출돼가지고 큰 중력을 받게 하는 장치에 들어가면 이 피부가 당겨져서 흘러내려서 마치 10년 후에 나의 노화된 모습을 시뮬레이션 같이 우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TV로 보셨거나 아니면 들은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노화되는 것도 흐르는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양이가 과연 액체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또 다른 물리학적 관점을 하나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Time Temperature Superposition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온도와 시간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변학이라는 학문을 배울 때 알아두면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긴 것은 온도가 높고 낮은 거와 등가성 이렇게 서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말이 맞아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 시간과 온도를 두 개를 동시에 바꾸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관찰 시간을 고정해두고 우리가 분 단위로 관찰한다거나 아니면
초 단위로 관찰하는 걸 고정해 시켜놓고 온도만 바꿔봅시다. 10초 동안 관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질을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흐르죠. 예를 들면 버터 조각이 있는데 뭐 수초 수분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온도를 올리면 녹아서 액체처럼 흐르고, 그리고 얘를 낮은 온도에 두면 더 딱딱해지죠. 그래서 온도를 높일수록 액체처럼 되고 온도를 낮출수록 고체처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온도를 생각해 보면 이 돌멩이가 100년, 200년, 1000년 후에는 흘러내리겠죠. 마치 높은 온도처럼 높은 온도는 마치 긴 시간이랑 같습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관찰하면 물조차도 얼음처럼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는 이게 물도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변형이라는 게 분자와 분자 간의 상대적 거리와 위치가 변하는 건데, 그게 일어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짧은 시간에 변형되지 못해서 고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높은 온도와 어떤 긴 시간이랑 이렇게 변형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던 소재가 있습니다. 이 쇠 소재가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 소재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100년 후에도 튼튼한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100년 동안 얘를 관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높은 온도에서도 튼튼하냐? 그러면 걔는 긴 시간에도 튼튼할 확률이 높겠죠. 지금까지 고양이가 액체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 지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웠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진짜 고양이가 액체인지 얘기를 할 거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